포스코 퓨처엠은요. 왜 얘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를 2022년 7월 28일에 정확히 아까 28일이라고 얘기했죠. GM의 13주 수주한 거,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수주 범위가 100조 수준이에요. 거기에 이제 상반기 중으로 포드사의 수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은 미친 듯이 또 폭등이야. 응? 마감 때까지 1% 넘길 것 같아.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얘를 손실을 볼 수 있냐고. 뻥을 안 치잖아요. 이때 우리가 대박 났어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10월 중순에 에코프로 정리하고 얘를 샀고, 얘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응? 그리고 17만 원대가 저점인데 손절을 그러면 마지노선을 정하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정하자. 이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정하세요. 그 유지하세요. 2차 전쟁 포기할 수 없으니 LG화학과 얘는 무조건 갖고 갑니다. 비중만 좀 조절합시다. 그리고 14% 올라온 이날 2월 26일 날 1월 26일 날 미친 듯이 매수. 음봉 떨어진 이날 전량 차익 실현. 올해 것만 다시 땡길까요? 응? 여러분들이 그 복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모든 걸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죠. 내일 장중에 포스코 퓨처엠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1월 26일 보여요 안 보여요? 14% 올라온 거 14.33. 응? 1월 26일. 그 다음에 1월 31일 23만 4,500원 말씀드렸죠.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이때부터는 2차 전지의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이쪽이 대장이죠. 근데 우리는 얘를 주력으로 포함해 놓고 에코프로를 계속 들어갔다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냅뒀더니 더 가더라 했더니 죽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28% 올라가다가 밀려가지고 13%로 끝났는데, 냅뒀더니 또 올라가 80만 원 갔어요. 그게 다 셀트리온 그런 데서 완전히 그냥 쇠뇌돼서 결국은 개박살 나는 분들. 운 좋으면 그게 한 1년 간다니까. 테마주 운 좋으면 1년 가. 2차 전지도 뭐 한 6개월, 작년에 6개월 갔잖아요. 죽을 때 한 방에 죽어요. 근데 다행히 미수는 아니지, 신용 뭐 스탑론 안 쓰는, 레버리지 안 쓰신 분들은 올해까지 버텨가지고 올해 또 그나마 수익 났어. 그러면 또 망가지는 거야. 야, 이거 역시 2차 전지야. 건물 하나씩 팔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미국 정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었어. 지금의 조정보다 더 심각하게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리는 것처럼 작살이 나면은 그때는 아예 소리도 못해.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에휴, 야, 나 주식 이만큼인데 이게 건물 한 채다? 이러고 웃어요 또. 큰일 날. 냅뒀더니 더 가더라 큰일 난다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서 여기서 중간중간에 거래대금이 한 번씩 1조를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요. 시장은 뭐 2조 6천억까지 터지는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10%대 변동성 확장이 나오죠. 15%. 또 이날 같은 경우 14%. 그 이런 때에 사실은 차익 실현 안 했습니다. 이때는 차익 실현 해놓고 왜? 이때는 얘만 강했어. 근데 이때는요,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비하면 미친 듯이 올라갔고, 야, 니들 이거 갖고 있었다면, 얘도 갖고 있고, 걔네는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또. 이해되세요? 주력주의 비중 얘네를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들어 25%를 채워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준에서요. 거래되고 없는 거 줄여나가면서 얘네를 집중적으로 사죠. 거래되고 없는 거 뭐예요?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그 당시 기준에 방산주 4월달에 다시 샀다가 지금 또 줄였잖아요. 현대로템. 줄여가지고 거래 터진 2차 전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터진. 그리고 이때 차익 실현 안 한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2차 전지 전체 강하니까. 그냥 뭐 강세를 띄니까. 그게 아니지. 거래 대금이 미친 듯이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변동성 매매로 짧게 들어가는 거야. 이틀, 3일짜리로 막. 그러고 나서 결국은 4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 계좌 뭐 500% 수익 내달라는 건 안돼?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시가총액 지금 11위까지 올라온 포스코 퓨처엠에서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온 포스코 퓨처엠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더블만 내주세요. 더블 더 났잖아요, 이거. 결론적으로 요 오버슈팅 이후에 여기서 꼬리에서 별거 아닌 꼬리 같지만 전량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 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그래서 최고 고점에 사신 분이 37만 원인가가 계세요. 38만 원도 계시든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윤정도가 착한 윤정도라서 그런 거야. 말만 이렇게 하지. 고객분들한테 혼낼 때는 무지하게 혼내지만은 억지 쓰시는 분들한테 혼낼 때도 혼내지만은 위로해드릴 때 위로해드려요. 왜?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굉장히 멋져진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포스코 퓨처엠을 재편입을 38만 원에 할 수 있다고? 아마 이날부터 샀어. 이날부터. 이날부터 우리가. 왜냐면 아까도 에코프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날은 안 샀단 말이에요. 요날 전량차 액션은 요날 안 샀어요. 근데 요날의 경우에 왜 사냐면은 마이너스 1.84야. 근데 보합까지 돌렸어요. 그리고 장중에 밀렸다가 돌리고 밀렸다 돌리고 막 이러다 밀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두고 갈까봐 재편입을 한 거지 사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꾹 끌어지네. 이때 뭐 재편입해봐야 뭐 한꺼번에 다 샀겠어? 아니죠. 분할 매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높게 잡으신 분들은 뭐 37만 원에도 잡으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결론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3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단가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결국은 이 수익을 다 내고 단가 높으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도 수익 차익 실현하고 들어간 거잖아.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 거의 그런 분들은 드물어. 근데 방 안에서 제일 지금 심각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맨날 막 정신을 못 차리세요. 속단 표현으로 죄송스럽지만. 그냥 막 몰빵한 거야. 60% 70% 막 LG화학 막 70% 80%또 포스코 퓨처엠 막 어우 그거를 겨우겨우 그 포트를 기준을 잘 잡아드렸다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80% 계신 분 정리해서 절반 이상 정리해서 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하이닉스가 그때부터 해서 한 18%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커버가 된 거죠 수익이.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나마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우리 비중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포스코 퓨처엠 많이 갖고 계신 분이 35% 40%인가 그래요. 근데 뭐 그분이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눈으로 보셔도 차익 실현한 이후에 여기서부터라고 친다면 여기 차익 실현하고 요 날부터 들어갔다고 친다면 요 날부터 들어갔으면 어디서 살 수 있겠냐고. 예를 들면 34만 원 이상에서 살 수 있다? 며칠이나. 오케이 좋아. 그럼 34만 원 이상에서 샀다고 쳐도 그럼 35만 원 이상에서 얼마 정도 걸리는 거?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거의 제한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여력이 되신 분들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버겁더라도 유지해요. 왜? 2차 전진 포기하지 않을 거죠. IT 자동차 가지고 우리가 이 당시 기준에 5월 달에 초대박 수익을 냈잖아. 어? 자동차가 다시 20만 원 이탈이 됐지만 현대차가 초대박 수익 냈잖아. 17만 원, 18만 원에서부터 뭐 21만 원까지 쭉쭉쭉. 거기다가 LG전자 1월 대비해서 50%뭐 하이닉스 폭발. 거기다 엔터주들 안 들어가서 하이닉스 폭등 랠리에 HP, SP 뭐 한미반도체 동지 세미캠 안 들어서 이수페타시스는 안 들여도 봤어요? 결국은 돌릴 때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양봉이면 안 판다. 음봉으로 밀리거나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밀리면 착실합니다. 근데 이날은 왜 안 팔았어? 이날은 더 샀죠. 왜 안 팔았어? 거래대금이 에코프로처럼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조짜리 거래대금, 응? 최고 고점이 1조 1000억, 2000억인데 걔가 5천억씩 터지면서 돌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날 거래대금 2위인가 3위인가 그래. 3위일 거야 3위. 오늘도 거래대금이 4위인가 그래요. 거래대금 5천억씩 유지하면서 오늘은 거래대금 5천억 안 되지만 4위. 거래대금 최상위의 양봉이고 또 수급까지 일부 들어와요. 거래대금 최상위의 양봉이고 수급이 들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에코프로는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3천억 4천억이야.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아무리 시장 감안을 해준다 해도. 그리고 거래대금이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4월 말 같은 경우 1조 7천억 2조 3천억 터지면서 18%씩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고. 에코프로 BM이나 어떻게 돼? 못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는 내일 또 한번 올려드릴 거고, 오늘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예? 신규 녹화한 방송을 그리고 조금 이따도 한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이 기준에서 내일이라도 거래대금이 둔화된다, 그리고 꼬리가 좀 과하다, 그럼 정리할 겁니다. 차익 실현 해야지. 지금 다 차익 실현 안 해요? 한두 분 때문에 미련 갖고 못 팔진 않아요. 그러면 38만 원에 사신 분 계셔 만약에. 근데 꼬리가 달려 음봉으로 내려와. 악을 써서라도 정리해드려야죠. 악을 써서라도. 근데 거래가 수반되고 주가가 추가 강세가 나와, 그 악을 쓰고라도 추가 편입을 해드려야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다시금 2차 전지의 기준을 보시면요, 4월 말 종가 기준에 5월 달 기준입니다. 4월 말 종가 기준에. 그때까지도 아직도 4월 말에 에코프로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날짜들을 기억하시라고요. 에코프로 4월 27일, 28일일 거예요. 그때에 18%씩 반등이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응? 1조 7천억, 2조 3천억 터지면서. 그런데 2차 전지를 포기할 수 있어요? 못 포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로 압축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응? 그리고 나서 압축하고 나서 나머지 종목 가지고 계신 거 싹 정리해서 옮깁니다. 처음에 반발이 좀 있었죠. 오래되신 분들은 다 그대로 또 따라오세요. 몇몇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냥 저것도 윤정도 떠들고 있네 하시지만은 대부분은 다 따라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죠. 야, 어제 단타 친다고 이거 뭐 단기 매매라고 해갖고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5% 10%. 그래놓고 지금 손실이 내가 7%가 손실인데 이걸 여기서 자르라고? 난 못 잘라. 옆집 가니까 좋다는데 왜 자르라 그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2차 전지를 전체를 포기하지는 않으니까 얘네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진짜 마지막 마지노선에 끝났다 할지라도 얘는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진짜 끝자락에서 얘가 프리미엄이 무지하게 떨어져 나간다면 얘도 안타깝지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싹 정리해서 일로 옮깁시다. 결국은요, 가장 잘하는 행위가 된 거죠. 6월 포트에도요, 6월 포트에도 5월 말 종가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을 넣어놨죠. 6월 1일 날 초강세를 띄워줬죠. 비중은 사실상은 줄였어요. 왜? IT의 거래대금이 여전히 최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준은 아주 좋습니다. 20만 원 미만이라면 매입 금액 기준에 15%의 30%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가상계좌 1억 기준에. 이게 우리의 5월 31일 종가 대비해서 6월 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거를 이달 말 다음 달에 보시자고요. 매번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 무료를 보시면서 하신 분들이 계시죠. 10번째 방까지 있는데 무료 회원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지난달에 3.4%뿐이 수익이 안 돼요.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그렇지만 여기에 빠져있는 거는 엔터주들 빠져있죠. HP, SP 빠져있죠. 여기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많아. 그냥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실 만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어찌됐건 5월달 다 마이너스라고 엉엉 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플러스야. 그리고 뭐 지금 3, 4월달 계좌가 없는데 어찌됐건 2월달 계좌 46%, 1월달 23% 뻥칠 수 없잖아. 1월달까지 시장 좋아서 안 좋았지. 닭살이었지. 1월 26일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돌린 거죠. 그죠? 그리고 작년 4분기 이후, 하반기 이후 이것도 엄살 떨어가면서 최고점에 팔은 에코프로, 14만 7천 원에 전량 털은 SM, 나머지 여기에 없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수익들 다 빼고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계좌 수익이 더블 이상이어야 돼요. 왜? 올해 지금 1월달 거 보시자고. 1월달 거 보시면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만 가지고도 30% 수익이, 계좌 수익이. 2차전지 미친 듯이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얘네가 주력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2차전지 미친 듯이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SM 미친 듯이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수익, 2차전지 수익만 따져도 더블 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탈이 없는 거예요. 이탈은 한 달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요? 신규 가입자 중에서 본인이 몰빵해 놓고 4월 20일 날 가입해서 2차전지 본인이 몰빵해 놓고 그러면 견뎌봅시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거 싹 잘라가지고 IT 사야 됩니다. 그걸 못 쫓아와. 그러고 나서 또 변동성 매매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기준에 6월 1일 기준에 하이닉스가 4번 매수세 나갔거든.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 10만 8,800원. 10만 6천 원이다.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 10만 8,800원. 그 다음에 11만 원. 이렇게 4번 나갔어요. 하이닉스가. 그리고 HPSP가 4번 나갑니다. 28,400원, 28,700원, 29,000원. 3번. 그리고 루닛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루닛이 2번 나갔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한 번 더 나갔어. 근데 그거를 몰빵을 해가지고 30%를 채워버려. 아이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좋아요. 최악의 경우 내일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0.7% 이상의 수급이 뭐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을 원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내일 대처를 잘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만약에 뭐 지금 미국장 장난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확장으로 루닛에서도 1,550원 만 얼마죠? 루닛이? 좀 더 한번 볼게요. 하여간에 지금 평균 단가 대비 우리 공식 평균 단가 대비해서 2% 밀리고 끝났는데 고분은 30%를 한 방에 샀거든. 그러니까 고분 기준에서는 3%대 밀리고 끝났어요. 응? 3%대. 결론은 9,550원이 평균이실 거예요. 종가가 9,200원, 우리의 평균 단가는 9,400원. 어찌됐건 계산초부터의 기준에서 10% 수익 내고 나서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일의 기준에 하루에 17% 변동이 나왔던 종목이니까 이왕이면 좀 변동을 줘서 고점을 넘겨주면 다행스러운데 그럼 잘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 매매 패턴을 못 고치면 결국은 그런 종목에 깡통차게 돼 있다고. 그럴 땐 무지하게 혼내드릴 거예요. 수익 내고 나서 정리되고 나시면 지금도 손실이신데 2% 3%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지금 막 안 좋은 소리 해봐야 뭐 하겠어. 수익이 나거나 손절을 하거나 매매가 정리되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드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장 좋을 때 시장 20% 올라와 있는데 내 계좌 한 15%또 혹은 20% 혹은 30% 올라왔다고 입 찢어져 있지 마시고 시장이 20% 올라올 때 정신 나간 애들이 2차전지 몰빵하라 해도 연정도 절대 에코프로에서 그 큰 수익을 내드리더라도 몰빵이 아닌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설정을 해드리고 시장이 조정받을 땐 조정받는 대로 또 정점 찍으면 정점 찍는 대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갖춰주는 윤정도와 함께 하셔야지. 시장 3,300 넘길 때 한번 보세요. 그래도 파란불이 계좌가 있을 거예요. 운영 잘 하셔도 시장 3,300 넘길 때 30% 수익에 만족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바보입니까? 시장이 30% 올라왔는데 내 계좌가 30%씩 나면 그걸 좋아하는 게 그게 바본 거죠. 주력주라는 거는 최소 범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중기적으로는 3배에서 5배. 장기적으로는 10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5년 말 대비해서 시장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고점 대비 많이 밀린 것 같지만 그게 주도주예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에 짧게만 할 거예요. 내일 또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 현대차의 기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2조 4천억짜리 영업이익이 13조라니까요. 5배가 넘어요. 현대차의 2020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찍은 거야. 일시적으로 찍은 그 저점이 6만 원대예요. 영업이익이 5배 이상이에요. 그 6만 원 곱하기 5배면 30만 원이. 아니 왜 현대차가 30만 원 넘기면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저평가 종목 엉뚱한 데서 저평가 종목 찾지 말고 얘보다 저평가가 어딨어? 아예 자동차라 원래 정신 나간 소리. 자동차 얘 전기차 만들잖아. 포스코 퓨처엠이 우선순위야. 얘가 우선순위야. 얘가 우선순위인 거지.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가 왜 에코프로 BM 두 종목 합쳐서 시가총액 50조 넘겼었잖아요. 그 50조를 얘가 못 넘기라는 게 어딨어. 50조 넘기려면 25% 올라와야 돼요.
근데 실적을 바탕으로 하면은 30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30만 원을 넘겨도. 그럼 그때 PER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30만 원 넘기면 올해 기준의 PER로 30만 원 곱하기 2억 1,300만 주 해주면 60조잖아요. 60조 대비해서 순이익이 10조니까 PER이 얼마야 그러면? 응? 얼마 돼도 안 해. 12개월 PER로 잡았을 때 6배?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또 한 번 얘기해. 멋진 남자님. 지금도 계셔? 계시면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내게 해주셔서 인사라도 하시든가. 어디서 주력주 자동차 떡락인데요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른 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잖아.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 순이익 1위 올해 그 종목이 시가총액 7위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어. 왜? 메이저가 안 사주면 아 이게 정점인가 보다라고. 근데 외국인가 쌍끌이로 올해 들어서만 얼마? 700만 주대잖아요. 그럼 뭐 700만 주면 몇 퍼센트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3.5% 이상이잖아요. 응? 옥돌정 선생님 주무셔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주무셔야지. 예? 이좋은 장에 주무시고 편안하게만 보셔도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그죠? 나가셨어. 옥돌정님 주무시니까 바로 나가셨어. 인사도 안 하시고. 주무셔야죠. 우리 VVIP 회원님. 다시 들어오셨어. 어? 다시 들어오셨어. 옥돌정님 같으신 경우에도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좋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현대차 20만 원 이탈돼서 좀 짜증스럽긴 하지만 올해 30% 올라왔는데 그게 윤정두가 들어올린 것도 아니고 전부 외국 기관이 예? 쌍끌이로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매집이 3.5%에 매수 평균 단가도 굉장히 높은 1분기 실적 상상을 초월하고 2분기는 더 좋아요 지금. 얘네는 매달 판매 대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대표님 하트 뿅뿅뿅. 결론적으로 6월달 기준에서 우리는 어찌됐건 현대차의 또 기아의 기준 완성차의 기준의 편입 비중 30%로 왜 30%까지 단일 종목에 넣어놨냐면은 4월 말처럼 자동차의 거래가 툭 하고 건드려진 이후에 변동성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최근에 우리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종목 검색에 튀어나온 종목 중에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든가 또 하나 있던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슬쩍 건드린 종목은 명신산업인데 거래대금 너무 둔화돼 있어요. 근데 현대차와 기아가 완성차가 움직이면은 당연히 모비스, 위아, 현대 위아, 뭐 예전 만도 지금 이름이 뭔지 헷갈리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HPSP나 한미반도체나 동진세미캠이나 이수페타시스나 그런 애들처럼 움직입니다.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수페타시스는 시가총액이 작죠. 12% 됐어. 5월 11일 이후에.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최소 3에서 5%를 썼어요. 단기간에. 자동차주들도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워놓고 변동이 확장되면은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일부 30% 비중이야. 예를 들면 5% 띄어내서 변동성 종목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들로 조금씩 옮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IT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전에 열심히 뭐 1시간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기준은 너무 행복하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뭐 솔직히 예상 외로 더 강해진 상태이고 다만 지금의 5천억 원의 거래대금 최소 범위입니다. 이 거래대금 이상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강세를 띄니까 기대하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6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포드사의 신규 수주까지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담 요인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가 100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현대차 24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한 달의 기준이잖아요. 그 20% 등락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 상당히 강한 매수 강도예요. 이게 5월 31일이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제 가져나왔는데 주봉이거든요.
멋진 남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떡락의 기준 아니에요. 절대. 아시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짧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 올려드리고 자료들 쭉 올려드릴 건데 하이닉스의 경우도 보시면 5월 12일 날이 87,3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릴 수 있는 위치라고. 응? 그러면 하이닉스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요. 1년에 순이익이 10조 이상 나오는 애예요. 영업이익도. 그러다 이번에 영업이익도 보세요. 12조까지 나왔고 뭐 10조씩 영업 순이익 나오는 애인데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개선되는 과정인데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PBR 1배짜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최상위에 놓여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2, 3위를 디램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 낸드를 인텔에서 10조 주고 인수해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 PER, PBR 자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태하고는 뭐 물론 이제 적자의 기준이니까 그렇지만은 PBR 자체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배인가 3.3배인가 뭐 그럴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인 저평가 부분이 윤정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윤정두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올해 들어서 IT주 중에서 가장 수급이 꼬여져 있었는데 그 수급이 5월 한 달에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때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이 밀리질 않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도 10만 6천 원에서 돌릴 때 10만 7천 원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매수세인 4번이나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저점인데 밀리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3위에 놓여져 있는 거야. 이거 뭐 어차피 시간 지나갔는데 보여드릴까요?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어지간하면 안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낫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가요. 그 시장이 폭발적인 올해 들어서 자 보세요. 작년에 4월 달에 거래대금 1,000억만 넘겨도 거래대금 최상위 16위에 놓여졌어요. 그러니 변동성 매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가 거래대금 1조 이상 넘긴 게 삼성전자 이외에 1조 이상 넘긴 게 하반기에 두 종목뿐이 없어요. 현대로템 8월 24일, 카카오 11월 11일. 응? 이날 우리 뭐 카카오페이 상한가에 카카오뱅크 폭등에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도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나와요. 2월 달에 에코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와도 2월 28일 날 LNF 9,970억. 응? 9,970억. 2월 말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날 상한가 1월 25일 날 상한가 갔어도 1조가 안 나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넘긴 거는 3월 16일, 3월 17일. 1조 넘기면서 상한가 또 21% 추가 폭등. 15만 원 찍는 기준. 결론은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어딨나 보세요. 2월 28일 날 하이닉스 거래대금 18위. 동네 창피해서 이건 뭐 3월달 돼서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15개 종목이 15개 종목에 15번에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이 나와요. 에코프로 BM. 하이닉스 어디 있어? 19위. 시세가 나오겠냐고. 근데 왜 샀어요? 우리 왜 갖고 있었어요? 주력이니까 비중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3월 14일 에코프로 1조 넘기는데 하이닉스 이때는 뭐 그래도 그나마도 7위에 올라와 있네. 예? 그죠? 뭐 여기는 5위에 올라와 있고 그나마 동네 창피하게 20위까지 내려오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20위까지.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없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 5,600억 터지는데 1,900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2조? 2조 5천억? 2조 7천억? 어찌됐건.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없어주니 나 진짜 동네 책에서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는데 20위 안에도 못 들어와. 20위 안에도. 그런 시세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못 나옵니다. 죽어도 시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몇 위? 3위입니다. 예전 같으면 거래대금 1위가 이수학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 오늘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이수학. 3위가 하이닉스, 4위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거래대금 3위에 놓여져 있는 거야. 안 밀려. 거래 없이 눌려 있다가 돌려.
그 오늘 매수가 4번씩 나가는 거 4번씩. 예?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저평가 맞습니다. 적자, 일시적인 적자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 두지 마세요. 응? 오늘 거래대금이 5월 30일 날 2위죠. 거래대금이 5월 30일 날 2위고 31일 날 또 2위인가 그럴 걸. 31일 날도 2위일 걸. 그리고 6월 1일 날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이수학 때문에. 응? 이게 5월 17일이에요. 97,000원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이닉스는 무거워서 못 간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2021년 20년 11월부터 21년 1월 2월까지 75% 95% 올라와요. 75% 95%. 교수형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 이후에 지금의 기준이 주봉상으로 살짝 교수형이 의심되는 위치이지만 전혀 걱정 없다.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 9만 원에도 뭐 청산가리 선생님 차익 실현하시고, 또 얼마 전에 포스코 퓨처엠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매매가 원체 좋으셔서 또 재편입하시고, 그러시면서 말씀 주신 내용이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에서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편안하시대요. 농담이 아니라 소형 잡주에서 뭐 한 방에 상한가 내볼까? 전체 자산에 소형주 들어가서 10% 들어갔다고 쳐요. 상한가 나와봐야 3% 수익입니다. 하이닉스 30% 비중 꽉꽉꽉 채워가지고 2주 동안에 30% 올라오면 계좌 수익이 10%예요. 그 수익이 낫다라는 거죠. 그 수익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력주에서 뭐 LG화학도 봐야 되는데 LG화학은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보여드릴 건데, 현대차하고 뭐 하이닉스 보셨으니까 포스코 퓨처엠 여기 있네요. 내일장 공략주에 루닛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퓨처엠, LG전자가 있어야 루닛을 보는 거예요. 나 속상해 죽겠다니까. 우리 VVIP 방에 또 넘어오시자마자 한 분이 사고 쳐가지고 루닛 30% 몰빵에 17% 오늘 변동 나온 종목, 남들은 밑에서부터 사서 차익 실현 재편입할 수도 있는 위치에서 윤정두가 떼찌 해야지. 하이닉스는 4번 문자 나가고, HPSP는 3번 나가고, 루닛은 2번 나갔는데, 그것도 변동성 매매 단기 공략 좀 더 했는데도 얘를 그냥 30% 몰빵해. 그냥 손실이 한 3%, 장중에 기준에서 한 4, 5% 손실이 났었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다행히 좀 일부 돌렸고, 우리 평균 단가 대비해서 2% 밀렸고, 우리 VVIP 회원님 새로 오신 분 기준에서는 3.3%, 4% 정도 손실인 거죠. 내일 상황 봐서 무조건적으로 뭐 수익 내고 나오겠다가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죠. 근데 지금의 추이 추세는 뭐 나쁘진 않아서, 하여간에 퓨처엠 보시면은 굉장히 좀 짧게 놓는 거예요. 예전 과거 자료는 굉장히 깁니다. 막 1시간씩 녹화해놨어요. 왜 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식의 움직임이고. 한미반도체, 예, 요거 끝나고 바로 보죠 뭐.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뭐 걱정 전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지속적인 매수에 나갔고, 오늘도 문자가 나갔어요. 포스코 퓨처엠. 어제도 나갔고, 오늘 안 나갔나? 어제 나갔고, 오늘 안 나왔나?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앞서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가 저평가예요? 얘를 어떻게 저평가로 표현하나? 에코프로나 얘나 저평가로 표현하는 순간 최고점의 차익 실현을 못하죠. 저평가인데 어떻게 차익 실현하나? 고평가의 기준에서, 고평가인데 왜 갖고 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 외국인 기관이 너무 파는데 동학개미에 의해서 움직여. 개풀 뜯어먹는 소리 좀 듣고 다니지 마시라고. 개인들이 파는데 얘가 움직여요? 왜 움직여? 관여도가 높아요. 요거 다 보여드리고 그 관여도 보여드리고 한미 반도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 케미칼 정확히 7월 28일이죠.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 아까 이거 안 보고도 설명했잖아. 얘가 시발점이 된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7월 13일, 14일에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7월 25, 26일날 금양이 이틀 연속 상한가지만 걔는 시가총액 3천억짜리 개뿔 만들어 놓은 시세인 거고, 3천억 이상 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로비 다 했나 보지. 바로 안 잡혀가는 거 보니까.
근데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가 나와서 지금도 뭐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난 걔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걔 100% 꼬링이죠 걔는. 금연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그 세일즈를 하고 다녔으니까 작년에 올해 말고 8월 달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얘가 무조건적이죠. 요것도 얘기하면 기니까 넘어갈게요. 예? 나중에 보시면은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1시간짜리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안 보셔도 윤정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결론은 상관이 없다. 거래대금 1조 2천억까지 터지던 애가 강세를 띌 때 5천억 이상 또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3위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양봉인데 차익 실현할 이유가 없고 에코프로의 그것과는 다르다.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지금 1,600억으로 거래대금 축소된 거랑은 다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 요인이 그쪽에서는 형성돼 있지만 이쪽은 그나마 제한적이다. 다만 맹신해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뭐 3천억 터지고 7%가 올라와.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7%까지 올라오려면 거래대금 그래도 한 5천억 터져야 돼. 그럼 5천억 터지고 7% 올라왔는데 꼬리가 한 2%씩 막 달려. 그러면 그때 차익 실현하자는 거야. 다시 사더라도. 아시겠죠? 왜 1조는 못 넘긴 거니까. 그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엔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려, 에코프로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려, 그게 아니라니까.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어떻게 들어올려요? 순매수가 개인인데, 순매수가 뭐 개인이어도 방향성을 누가 줘? 메이저가 준다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뭔지. 그래서 결론은 목표 37만 원 이거 다 넘겼고 4월달 목표잖아요. 4월 14일 41만 7천 원, 42만 2,500원 같죠.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 넣어놨어 우리 직원이. 4만 5천 원이 어떻게 되나? 그죠? 다른 종목을 잘못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일봉의 기준에서 거래만 수반된다면야 뭐 앞선 고점도 다 넘깁니다. 근데 거래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육 자료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 거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기다 써놓습니다. 교육 자료에. 매번 얘가 1조 넘기고 매번 2조 넘기는 거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최저 거래대금을 1,000억, 2,000억도 이렇게 계속 바꾸지만 거래대금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 터지면 바꾸죠. 그런데 거래대금의 그 최상의 거래대금의 거래대금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보자. 그잖아요. 뭐 얘가 무조건적으로 매번 1조씩 터져야 되고 2조씩 터져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도 지금의 시장의 기준이라면은 최소 5천억 최소. 그리고 1조씩은 터져야 돼. 왜 2조 6천억 터지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보면서 하루에 5% 계속 올라라. 이건 아니잖아. 비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 그럼 변동성 매매하게 옛날처럼 28.5% 들러 올려주세요잖아요. 그러려면 1조가 넘어야 되는 최소. 그리고 2조 막 이렇게. 그리고 일봉 차트의 기준에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5천억씩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는 사뭇 다르게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에코프로가 당장 못 갑니다 이런 개념보다도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다면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결국은 못 갑니다. 2조 6천억씩 터지지 않으면 못 가요. 포스코 퓨처엠 최소 5천억, 7천억, 1조 터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약한 모습 보이는데 포스코 퓨처엠 그러면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조금 전에 우리 청산가리 선생님 하이닉스에서도 수익 차익 실현 감사합니다 하셨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에도 나와요. 32% 수익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편입하셨다가 바로 손절하셨어요. 왜? 거래가 둔화돼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시 사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 그 청산가리 선생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출장도 잦으시고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출장도 잦으시고. 결론은 극대형주에서만 수익을 짧게 끊어내시면서 수익을 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대세장이기 때문에 기본 포트폴리오는 가져가시는 게 옳다라는 쪽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 터지고 있는 쪽은. 그래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라고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하시라고. 전화하셔서 대박 좀 내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누적적으로 보시면 수급이 어때요? 누적적으로 보시면 수급이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떠안았지. 무슨 수급이 이렇게 좋은 적이 있어서 4월 달에 개인들이 떠안았죠. 그죠? 근데 주가가 이때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4월 19일까지 주가가 폭등이 나올 때 그때 수급이 꼬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개인들이 동학개미가 한계가 있지. 그럼 지금 어떻게 올라와? 한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4월 달에 여기 잘 보시면 13%, 12%, 8% 올라온 날 있죠. 이날 중에서 4월 17일, 19일은 개인들이 떠안았어요. 그럼 이 거래량 중에서 매도와 매수를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13%, 12%, 8% 올라올 때 순매수 기준에 매도했던 게 얻은 거죠. 개인들이 13%. 개인들이 순매수한 게 17일 날 12%, 8%일 때요. 그럼 매도를 한번 보시죠. 12%, 8%일 때 요 이틀이잖아요. 정점 찍을 때. 그럴 때 거래량 대비해서 잘 보세요. 거래량이 270만 주, 260만 주, 200 여기서부터니까 260만 주, 270만 주, 280만 주 이렇게 실렸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19일 날 같은 경우 45만 주 매도에 기간이 얼마? 54만 주 매도죠. 그럼 얼마? 100만 주 매도예요. 그리고 매도 여기서도 50만 주에서 49만 5천 100만 주 매도입니다. 매도 관여도가 외국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전체 거래량의 40% 가까이. 매수의 기준은요? 매수의 기준도 한번 봅시다. 매수의 기준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0만 5천 주와 41만 5천 주 12% 오른 날 얼마? 39만 3천 주와 37만 4천 주 얼마예요? 거의 80만 주죠. 어떻게 돼요? 한 30% 가까이 관여도가 있죠. 얘는요. 얘도 30% 가까이 80만 주니까. 30% 가까이 30% 이상의 관여도가 있다.